그럼 오늘은 선지 분석하는 방법 같이 해보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문제로 17번부터 2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7번부터 21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21번으로 갈게. 그다음에 들어가서 어휘 문제는 안 읽어. 그다음에 20번 이 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일단 위에 있는 부분은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발문, 그리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 친구들을 선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발문과 선지를 통해서 논리 패턴과 다음에 메인 키워드를 찾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발문과 선지 분석을 통해서 그래피어를 잡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겠다. 일단 20번 윗글의 맹자와 보기의 목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볼 부분은 딱 맹자랑 목적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학자잖아, 학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학자 간에 분명히 공통된 의견이 있을 거고 차이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비교 대조구나. 그러면은 비교 대조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은 맹자 대 목적이고, 이 친구들의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되겠다. 그러면은 논리 패턴은 일단 찾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보기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읽지 않을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선지로 간다.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을라는 개념. 벌써 이 공통점이지? 근데 차이점이 뭐야?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오케이. 맹자는 의와 이익이, 이익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얘는 이익을 구분한대. 뭐야, 이거? 메인 키워드 하나 나왔네? 의랑, 그다음에 이익. 그다음에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란 보았고, 나의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논리 패턴, 문제 해결이야. 맹자는 이익의 추구가 문제 상황이래. 그러니까 얘는 원인이지, 원인. 근데 목적은 이익을 통해서 해결한대. 그러니까 목적은 얘는 이익의 충족이 해결 방법이었구나.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대. 그리고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은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의라는 게.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는 의랑 이익이다. 그리고 이 19번 같은 건 안 읽어. 그다음에 18번 윗글의 맹자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맹자랑 목적이었잖아. 근데 아 맹자가 더 중요하구나. 왜냐? 문제가 벌써 얘는 두 문제나 나왔잖아. 그래서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은 또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대. 의, 의,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찾았네. 인, 그리고 의의 의미학적 인의 학사. 그러면은 의랑 인이 또 메인 키워드로 나왔네. 다음에 17번. 얘는 맹자의, 맹자의. 얘는 읽을 필요도 없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 맹자랑 목적이 있는데 맹자가 더 중요하다. 왜냐? 두 문제나 벌써 세 문제구나, 세 문제. 하나, 둘, 세 문제잖아. 그러면은 비율상 맹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맹자 목적이랑 중요한 키워드가 의랑 이 인이었어. 그 우리가 이 지문을 읽기 전에 발문과 선지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의 뼈대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야. 다음 22번부터 25번. 그러면 맨 뒤로 가.
맨 뒤로 가서 25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 나타난 김정희 예술세계. 메인 키워드가 바로 나왔어. 그리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성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이나의 전통을 실은 전형적, 전통, 성란.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는 게 전형적인 것도 전통이랑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러면 뭔가 전통이 있겠구나. 그러면 추산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전통에 땄어요. 대립관계다. 왜? 전통이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 나왔잖아. 이유. 근데 그게 뭐야? 성난. 그다음에 추사체. 부장난도에서 참모습을 얻다온 것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고 아마도 성난은 전통이었잖아. 그러면은 부장난도는 새로운 거겠지. 김정희의 예술세계.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만하고 가지런한 이세는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절. 음, 순탄. 그다음에 기억에서 뭐 이상 표상. 니은은 바람에 맞은 뒤틀리듯 구부러진 그 세상의 풍파에. 벌써 대립관계가 보이지? 근데 내가 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순탄했대. 이건 전통이겠고, 그다음에 세상의 풍파에 이거겠지? 음. 근데 이게 확정을 짓고 가자는 게 아니라 추측하면서 가자는 거야. 왜냐? 25번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통과 유가 대립하는 관계를 했잖아. 그럼 누가 봐도 옛날에는 순탄했을 거 아니야. 근데 좀 나이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좀 힘들겠지? 너무나 당연한 소리야. 그래서 뭐 그러지 않을까. 23번은 이거는 뭐 그냥 안 읽고 27번도 읽지 않을게. 그래서 우리가 24번, 25번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들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순탄했고 홍감. 음. 그래서 선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글의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 뼈대만 잡고 가도 글 읽는데 너무 쉬워져서 그래. 그 다음 우유 26번, 27번 선지 분석만 해도 많은 독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윗글을 고려할 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 열 처리에 대한 설명. 메인 키워드 바로 나온 메인 열 처리.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양의 원유가 담긴 세 개의 병이 있다. 같은 양이래. 그러면은 이게 밀리리터. 그러니까 양은 그때 그리고 변수 중에 하나가 고정이 된 거야 지금. 이 중 한 병에는 미생물 A, 미생물 B, 미생물 C. 그러면은 사실 이것만 읽어도 우리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열 처리가 다르겠다. 그럼 각각 1000개씩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도 밀리리터 양이 고정된 거야. 양은 고정돼 있다. 각 미생물의 온도, D값, Z값이래. 근데 D값과 Z값 모르니까 A, B, C 볼게. D값은 50초, Z값은 10도래.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열 처리를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지금 시간과 온도가 있네. 또 뭐가 있어? 미생물 종류. 이 세 가지 정보를 벌써 얻은 거야. 과학 못하는 친구들 이것만 해도 내가 보기엔 과학이 너무 쉬워질 텐데. 그래서 윙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시간이랑 온도가 기준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볼게. 초고온, 그다음에 저온, 온도지. 그다음에 저온 살균법, 저온 순간 살균법, 시간이지. 그냥 바로 나와. 너무 쉽다. 그래서 오늘 성지 분석은 이 정도까지 할게.